안녕하십니까. 기업 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그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네이버가 올해 들어서 참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네이버가 이제 뭐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점검을 좀 실적과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보시면은 주가가 한 25%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25%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그 올해 이익 전망치가 그 주가 빠진 25% 하락하는 동안 그 이익 전망치가 한 14.3% 정도가 감소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감소를 했는데 보시면은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실적 추정치가 감소한 부분이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 라인 중에서도 요 전략 사업 부분, 핀테크, AI, 커머스 요쪽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71억 엔, 그러니까 한화로 한 700억 정도 적자가 나면서 전체 라인이 그 영업 적자로 전환이 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원래 뭐 작년 요맘때만 해도 작년 1분기만 해도 37억 엔, 그러니까 한 370억 정도 이익이 났던 회사인데 이렇게 적자 전환이 되면서 전체 네이버 연결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 외에도 스노우,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네이버 랩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이런 회사들도 보시면은 작년 순이익이 마이너스 727억, 마이너스 334억, 마이너스 365억 이렇게 신사업 부분에서 이제 적자가 좀 많이 나면서 그 전망 추정치가 보시면 이 라인 이외의 자회사 손실액도 이렇게 345억 적자가 이렇게 나서 전년 대비로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적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라인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뭐 핀테크 AI도 그렇고 요 자회사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당분간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이익 전망치가 좀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본사하고 라인 쪽에 매출액의 가장 큰 75%를 차지하는 이 광고 쪽 그 사업 전망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사용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짙은 파란색이 이제 유튜브 사용 시간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랄지 이 네이버는 이 유튜브 사용 시간에 잠식을 당하면서 이렇게 성장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 때문에 이제 뭐 네이버의 광고 매출액이 감소할 거다라는 이제 우려가 사실 올해 주가 하락, 그러니까 연초 대비 25% 하락한 거에 이제 반영이 돼 있지만 뭐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유튜브의 사용 시간 증가가 사실상 네이버에 긍정적인 건 아닌데 좀 자세히 뜯어 보면 그 이 네이버가 이제 광고 매출로 한 3조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유튜브의 동영상 광고는 껏해야 연간 한 1,6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광고 자체가 전체 네이버의 어떤 디지털 광고, 특히 이제 검색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네이버 광고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 그리고 사실 네이버와 유튜브는 다릅니다. 그렇죠? 네이버는 주로 텍스트 위주의 플랫폼이고 유튜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동영상 위주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두 플랫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 온라인
쇼핑 광고주들이 그 광고를 하려고 들어갈 때 네이버에 찾아가지 유튜브에 찾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주 수가 보시면 올해 1분기에 작년 대비해서 92%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튜브가 굉장히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용 시간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네이버의 그 광고의 원천인 이 광고주 수는 계속 증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영향이 네이버에 그렇게 실제 광고 매출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서 네이버 광고 매출의 성장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이제 유튜브가 계속 잘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와 같은 컨텐츠들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전문 컨텐츠, 전문가들이 이렇게 올린 이러한 정제된 컨텐츠, 이거 다 동영상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찾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하우투 동영상. 내가 이제 뭐 골프를 시작했다, 낚시를 시작했다, 뭐 당구를 시작했다 할 때 유튜브 보고 많이 배우시는데 이런 하우투 동영상이 이제 네이버에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좀 비전문가들이 한 거라 이렇게 정제된 컨텐츠, 그러니까 좀 그 전문가 컨텐츠가 좀 부족한데 네이버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좀 자세하게 그 구분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올린 컨텐츠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유튜브의 어떤 그 성장을 좀 많이 지금 보완을 하기 위한 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네이버가 일단 유튜브의 성장을 통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방어하고 있고 실제 광고 매출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분기는 광고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월드컵 등 이제 광고 시장 특수가 좀 있는 시즌이어서 그 네이버의 광고 매출 성장세가 좀 계속 지속이 되겠다. 보시면 이렇게 뭐 모바일 광고가 이제 커지면서 높은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성장률이 좀 감소가 됐긴 했지만 요 10%의 성장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검색 광고가 이제 중요한데 13%대에서 10% 후반대까지 왔다. 10% 중반 정도 수준에서는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뭐 자회사, 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 성장 사업 때문에 이익이 조금 훼손되긴 했지만 탑라인 성장은 계속 유지가 되고 2분기 때 좀 실적 개선이 되면 지금 주가를 바닥으로 주가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라인도 보시면은 이 광고 노출 횟수가 이렇게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 Q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광고 매출도 5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하고 있고 요때는 이제 38%로 줄었지만 한 요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한 40%대 성장률이 올해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Q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P도 4월 달부터 그 광고 단가가 높은 동영상 광고가 이 4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 광고 쪽도 성장률이 계속 높게 올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외형 성장 유지 그리고 영업 마진율 성장은 그 좀 2, 3년 동안은 뭐 20%대에서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얘기입니다. 밸류에이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인 쪽 부분이 이 전략 사업 부분 때문에 당분간 적자 또는 BEP 수준에서 이렇게 그 실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PER 밸류에이션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지금 시총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1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PER 밸류에이션으로 적용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밸류에이션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현존 시장 가치는 존재하니까. 그래서 보통
그 PSR이라든지 PER 이외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네이버를 라인과 네이버 국내로 이렇게 분리해서 라인의 현재 그냥 시장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국내 기업 가치는 한 18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네이버의 전체 밸류에이션이 지금 30배 수준인데 이 라인을 제외하고 하면 18배 수준은 굉장히 싸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리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면. 그리고 그 글로벌 피어 기업들이 이렇게 보시면 PER 기준으로 알파벳, 구글도 22배,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20배 이상 올라왔고, 그렇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랄지 텐센트 이런 그 기업들이 글로벌 빵 주식들이 워낙 지금 주가가 좋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네이버가 좀 저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네이버의 두 가지 성장 축인 AI 그리고 핀테크 이 두 가지의 어떤 미래 성장 사업 부분을 좀 점검하면서 계속 밸류에이션이 지금 빠졌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AI를 먼저 보면 그 네이버가 하고 있는 AI는 뭐 스마트 비서랄지 그리고 이 IoT와 연결한 스마트 홈 그리고 음성 인식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현재 아마 그 네이버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그 AI 기술인데요. 스마트 홈을 말씀을 드리면 연동 가능한 기기가 총 45개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마존 알렉사 같은 경우는 12,000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네이버는 뭐 그 이제 말을 알아들은 정도의 수준인데 알렉사는 같은 명령어도 사람마다 엄마가 하는 거랑 아빠랑 하는 거랑 애들이 하는 거랑 달리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AI 부분은 사실 네이버와 그 해외 업체와의 어떤 갭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이라 이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구글하고도 비교해도 구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구글 듀플렉스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사람 대신 예약을 해줍니다. 전화를 걸어서.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이 그냥 단순 반응. 보통 왜 우리 AI 하면 물어보면 단순하게 반응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말을 유도합니다. 진행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그 진화가 된 상태라 AI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 진화도 좀 그 갭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따르면 한국 AI 기술 수준은 미국보다는 2.3년, 유럽보다는 1.3년, 일본, 중국보다도 이렇게 뒤처진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딥러닝 기술이 핵심인데 한국은 비영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사실 기술 진화 확장에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LG전자가 이제 가전제품에 AI, IoT 제어 장치를 장착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국내 네이버 AI 플랫폼을 쓰기보다는 뭐 수출을 해야 되니까 영어 기반의 그 아마존 알렉사 플랫폼을 쓰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어서 AI는 솔직히 좀 저는 그 네이버가 이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쉽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 국내 시장 기반으로 국내 사람들이 쓰는 수준으로 좀 형성이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핀테크는 좀 그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 둘 다 지금 가시적인 가장 높은 성과를 구가하는 게 이제 그 이 페이 사업 부분인데요, 핀테크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가맹 점수가 지금 1년 전보다 46%가 증가를 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요 네이버 페이 관련된 매출액도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라인페이는 훨씬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당 한 지금 2조 원 규모의 그 거래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1년 전보다는 거의 뭐 한 7배 수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뭐 그 대만에는 지금 가장 그 라인페이가 가장 그 페이 시장의 1등 사업자가 된 정도로 그 라인페이가 그 일본 및 대만, 동남아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 라인이 이제 좀 그 이 핀테크 부분에서 좀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좀 기대를 하는 거는 그 라인의 이제 주 무대인 일본의 신용카드 보급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 비율,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물건을 우리가 샀을 때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비율이 그 일본이 굉장히 낮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이 라인이 일본에서 그 노무라 증권,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과 제휴를 해서 라인 증권을 세우고, 그리고 폴리오라는 이 자산운용사와 제휴를 해서 자산운용사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두 번째 큰 인슈어런스 테크라는 보험회사와 제휴해서 그 라인 보험 영업 대리점을 세우고, 그리고 라인 크레딧 대부업, 그리고 버추얼 커런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우고, 이렇게 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핀테크 사업 영역에 진출을 하는 거는 그 일본이 아직까지 그 신용카드 보급률이라든지 전자상거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잠재적 그 크기가, 이 성공 크기가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 라인의 핀테크 모델은, 성공 모델은 중국 텐센트 자회사 위뱅크입니다. 위뱅크가 사실 2015년 3년 전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는데, 현재는 매출과 순이익이 뭐 1조 1,400억, 2,500억 원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이익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그 카카오 메신저를 기반으로 성공을 한 카카오뱅크도 라인 핀테크 사업의 어떤 성공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위뱅크의 그 성공 모델입니다. 이렇게 지난 2015년 이렇게 적자를 냈었는데, 2017년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큰 규모로, 이게 14.5억 위안이면 하나로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그 흥행을 그 성공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 핀테크 시장은 이 노무라 연구소에 따르면 그 2015년 60조엔 규모에서 2023년 114조 원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인터넷 금융은 이제 라쿠텐이 제일 1등인데 굉장히 좀 잘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이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 보수적인 나라여서 현금 거래 비중이 높고 인터넷 거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진출 확장 성공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상거래와 비율인데 일본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이 27%에 비해서 일본이 낮은 수준이어서, 이건 어차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올라가는 부분을 일본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전자상거래 확대의 어떤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디테일한 내용들입니다. 그 라인 증권, 라인 자산운용, 보험, 대부업, 가상화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니까 한번 좀 그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쿠텐,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미 그 인터넷에서 증권 사업을 하고 있는, 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 그 1위 사업자의 어떤 실적입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이익도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자회사 투자,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감소해서 주가가 하락이 됐지만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반면에 그 국내 네이버 그리고 라인 광고 매출 성장률은 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실적은 하락을 했지만 밸류에이션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상승에 더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높을 거라 보고 있어서 AI 특히 이제 요 핀테크 부분, 일본 핀테크 신규 사업 부분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하반기에 런칭이 될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본 핀테크 사업 진전이 하반기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 회복의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을 그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이랄지 대만이랄지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빠르게 스마트폰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그 금융 이런 부분들에 좀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그런 부분들을 빨리 그게 우리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저는 라인 메신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 성공 경험이 위챗이랄지 카카오가 보여줬기 때문에 라인도 그 뒤를 이렇게 좀 잘 벤치마크해서 성공시킨다라면 하반기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네이버에 대한 이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상승의 무게를 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포인트가 일본 핀테크 사업 그리고 광고 매출 성장률의 유지, 지속 그리고 2분기 그 광고 특수, 월드컵 특수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 개선이 된다라면 더 이상 하락보다는 좀 상승의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네이버에 대한 그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